반갑습니다.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영상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1 프로에서 중점적으로 볼 점은 디자인,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새로운 카메라입니다. 디자인은 출시 전부터 정말 말이 많았죠. 발칸포, 인덕션, 가스렌지 등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 처음에 유출된 디자인을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드디어 애플 막 나가는구나, 디자인 망했다, 흉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뇌이징도 좀 되고 점점 더 예뻐 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골드 색상인데 카메라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죠. 아이폰 11 프로만의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무광 글래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를 끼고 사용 중이긴 하지만 지문이 덜 찍히고 골드 색상이 10S 때는 뭔가 핑크빛도 돌고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좀 더 골드처럼 보이는 색감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광 글래스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입니다. 만져보면 확실히 유광 글래스보다는 무광 글래스가 더 미끄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무광이 더 마음에 듭니다. 카메라 부분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따로 유광 처리를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카툭 튀는 얇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기가 두꺼워진 탓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의 사각형 부분이 더해져서 이중으로 튀어나오고 카툭 티가 더 넓어졌습니다. 11 프로는 앞뒤로 정밀 가공된 한 장의 글래스가 들어갔습니다. 애플은 어떤 스마트폰보다도 더 내구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차에서 내리다가 아스팔트에 그만 세게 떨어뜨렸습니다. 케이스도 안 낀 상태라서 정말 아찔했는데요. 망연자실하고 당연히 깨졌겠지 하고 폰을 딱 들었는데 멀쩡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그 외에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였죠. 두 기기를 겹쳐서 들고 다니다가 카메라 부분이 디스플레이에 닿으면서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떨어뜨려도 생기지 않던 기스가 카메라에 살짝 닿았을 뿐인데 생겨버린 거죠. 팀키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라운드 부분이 강도가 정말 미쳤습니다. 그 뒤로 저는 케이스는 항상 끼고 다니는데요. 아직도 좀 속상하네요. 앞면을 보면 작년 아이폰이랑 똑같습니다. 10S와 같은 스크린 사이즈, 같은 노치, 같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가 30% 정도 더 빨라졌고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30%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인식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풀리는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방수 방지는 IP68인데 수심이 4m로 더 깊어졌습니다. 두께는 아주 조금 더 두꺼워졌고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두꺼워졌다는 건 솔직히 잘 못 느꼈지만 무게는 좀 더 무거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의 피로감이 확실히 많이 옵니다. 무거워진 건 좀 아쉽지만 배터리 사용 시간이 10S보다 4시간이 더 증가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3D 터치가 빠지면서 디스플레이 압력 센서가 제거되었고 그 덕분에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죠. 배터리 용량은 3046mAh인데요. 정확히 몇 시간인지는 측정은 못했지만 사용을 해본 결과 저는 밝기를 거의 최고로 하고 사용을 하는데 스크린 타임이 7시간이 되어도 하루 동안 사용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말 괜찮네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아이폰 11 프로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1 프로의 밝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800니트까지 지원이 되고 HDR 컨텐츠를 볼 때는 1200니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명암비도 200만 대 1을 지원합니다. 저는 밝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해가 쨍쨍한 날에도 정말 잘 보여서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다른 HDR 컨텐츠를 볼 때도 밝고 선명한 화면으로 감상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0S에 있던
3D 터치가 빠지고 햅틱 터치가 들어갔지만 기능은 거의 3D 터치랑 비슷해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스피커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좀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해주더라고요. 자, 이제 스펙을 보면 아이폰 11 프로는 A13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램은 4GB가 탑재가 되었고요.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확실히 정말 빠르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에 비해 램이 작게 들어가긴 했지만 사용을 해보면 iOS와 A13의 조합이 4GB의 램으로도 충분히 빠르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도 끊김없이 잘 돌아가고 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포커스인 카메라를 보도록 하죠. 먼저 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0S의 700만화소에서 정말 많이 발전했죠?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은 아닌데 사진을 찍어보면 디테일과 색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좀 더 완벽한 셀카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의 메인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인데요. 새로운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12메가픽셀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11 프로의 카메라는 확실히 10S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광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깔끔하고 선명하고 색감 표현도 정말 현실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물론 좋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대비가 높고 좀 더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11 프로의 카메라는 좀 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초광각 카메라에 대해 살펴보면 삼성이나 LG 그리고 기타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미 예전부터 다 넣어줬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번 연도부터 넣어주었죠.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넓은 화각으로 더 많은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초광각 카메라도 색 표현과 디테일이 아주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폰 11은 나이트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작동을 하지만 나이트 모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끌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를 담는 속도도 꽤 빠르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피사체를 잘 담아냅니다. 갤럭시 노트 10에 있는 나이트 모드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는 살짝 쨍한 느낌이죠. 저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 11의 나이트 모드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조도 상황에서 디테일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나이트 모드는 여러 스마트폰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나이트 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점입니다. 야경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넓고 멋지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아이폰 11의 영상 촬영도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정말 뛰어납니다. 영상 촬영은 4K 60프레임까지 전면 후면 모두 가능합니다. 슬로우 모션은 전면 카메라는 120프레임, 후면 카메라는 24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퀵 테이크인데요. 셔터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비디오 촬영이 바로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셔터를 누르고 있다가 떼면 바로 저장이 되고 계속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누르고 있지 않아도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고 싶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쉽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다이나믹 레인지로 더 좋은 색감의 영상 촬영이 가능했고 스테빌라이제이션도 더 좋아져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도 마치 짐벌을 들고 찍은 듯한 흔들림이 거의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들을 전환할 때 끊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꽤 부드럽게 전환이 돼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139만원이 비싸긴 하지만 좋은 카메라 성능과 부드럽고 빠른 퍼포먼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